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8번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냈습니다. 예, 제8문이고요. 직무특성 모형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직무 재설계 기법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50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굉장히 동기부여 이론과 연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직무 재설계 기법들이 동시에 논의가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직무 특성 모형의 내용과 시사점입니다. 자, 제가 이 출제 예상 문제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메슬로우 교수님의 욕구 계층 이론이나 허츠버그 교수님의 그죠?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기타 뭐 엘더퍼 교수님의 그죠? ERG 이론, 예,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은 제가 중 강의들로 보충을 좀 해드리고요. 예, 직무 특성 모형을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특성 모형의 내용을 시작점 1번 자, 해크만 교수와 올덴 교수의 직무특성 모형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확실히 그 추가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직무특성, 중요한 심리적 상태, 개인과 작업의 결과이고요. 이 중간에 이 메커니즘 상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조절 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핵심 직무 특성을 갖고 있는 업무를 맡게 되면요. 중요한 심리적 상태가 형성이 되고요. 이것은 개인과 작업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성장 욕구의 강도,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답에 써주실 때는 성장 욕구의 강도 중심으로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식과 기술과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추가된 것이고요. 그 답에 써주실 주요 내용은 성장 욕구의 강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조직 내 업무 중에 다양한 기술을 쓰면서 과업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조직 내 그 중요성이 높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받고 그리고 그 성과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게 되면 그런 직무를 맡은 조직 구성원들은 작업에 대한 경험적인 의미부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작업 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작업 결과에 대한 지식을 그죠? 피드백을 통해서 얻게 돼서 그 결과로서 높은 내재적 동기가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성과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원분들의 어떤 높은 작업 만족도가 이제 확보가 되고요. 그 결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과 결근율이 그죠? 저하가 된다. 그죠? 예,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조직 성과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 욕구의 강도, 지식과 기술도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제가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요. 성장 욕구에 대한 강도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 중에 성장 욕구의 강도가 높은 구성원들일수록 이 핵심 직무 특성을 갖고 있는 직무를 맡았을 때 중요한 심리적 상태를 통해서 개인과 작업의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그죠? 이 메커니즘이 촉진이 된다. 그 정도가 더 커진다. 그죠? 성과가 더 올라간다. 높은 작업 만족도입니다만 그 확보 정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높은 내재적 동기의 형성 정도가 더 높아져서 결국에는 더 높은 경영 성과로 연결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기본 과정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해크만 교수와 올드햄 교수는 직무의 특성이 이제 종업원이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와 직무 만족, 나아가 조직 성과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2번, 그러면 조직 내 어떤 직무들이 이런 핵심 직무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크만 교수와 올드햄 교수는 동기부여의 주된 독립 변수로서 직무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개발한 동기부여의 잠재 점수, 영어로는
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영어를 써주시면 그죠? 답안지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좋은데요. 답에 좀 쓰시기 어려운 분들은 MPS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Motivating Potential Score 이거 잘못 쓰시면 감점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MPS라고만 써주세요. 자, 이거는 기술의 다양성, 스킬 버라이어티, 직무가 요구하는 활동의 폭, 과업 정체성, 태스크 아이덴티티입니다. 수행 업무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체 업무를 조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업 중요성, 태스크 시그니피컨스죠. 해당 직무가 조직 목표 달성이나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이거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눈 점수죠. 평균치. 여기에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MPS, 그죠? 제가 수식을 여기 이제 쓰실 분들은 핵심 직무 특성 옆에다가 MPS는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이 점수 나누기 3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입니다. 이것이 MPS 점수가 됩니다. 자율성은 영어로 오타노미라고 하고요. 오타노미, 그죠? 자, 이거는 직무 계획 및 수행에 있어 자유와 독립성이 주어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한 뒤 해당 업무 수행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주어지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주로 조직 내 직장 상관으로부터 피드백이 주어지죠. 평가 결과로요. 이거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핵심 직무 특성 점수가 높은 직무를 맡았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중요한 심리 상태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조직 내 어떤 핵심 직무가 아닌 직무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동기부여 정도가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책임감도 생깁니다만 이것이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중요 심리 상태들과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 형성 과정이 되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심리 상태들이 중간에 형성이 되고 그 결과로서 이런 뭐 성과 향상이나 작업 만족도 증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중요한 심리 상태들과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한 MPS 점수가 높을수록 종업원들은 직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요. 본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업이 잘 수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어 내재적 보상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 결과 그들은 직무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조직 내 성과가 개선이 되고 맡고 있는 작업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률과 결근율도 낮아져서 궁극적으로 조직 효과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구체적 메커니즘은 방금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그림과 같고요. 상기 그림과 같고요. 그 그림을 잘 외워서 여러분들이 답에 써주시면 확실히 추가 가점을 점수를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종업원들의 성장 욕구의 강도가 조절 변수 역할을 합니다. 조절 변수라고 답에 써주시면 추가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동기부여의 메커니즘이 좀 더 촉진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 중에 이제 성장 욕구의 강도가 높은 분일수록 자, 개인적으로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은 충실화된 직무, 다시 말해서 즉 핵심 직무 특성의 제 요소들이 골고루 갖춰진 직무가 주어졌을 때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재적 동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은 비충실화된 직무가 주어졌을 때, 즉 직무 범위가 넓지 않고 책임감과 재량의 폭이 크지 않은 직무가 주어졌을 때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 그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개인적으로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은 충실화된 직무가 주어졌을 때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내재적 동기도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개인적으로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은 충실화된 직무가 아니고 비충실화된 직무, 즉 직무 범위가 넓지 않고 책임감과 재량의 폭이 크지 않은 직무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내재적 동기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요. 이 직무 특성 이론은 광범위하게 지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허츠버그 교수의 이유인 이론과 더불어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과업들을 결합하거나 고객 관계 관리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모두 직무 특성 이론에 기반한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보셨던 그런 직무 특성 모형 또는 직무 특성 이론을 저희가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의 직무제 설계를 통한 동기부여 방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제 설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로는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직무 순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인사노무관리론에서 배우셨던 직무 교차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준자율적 작업 집단,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답에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직무 확대는 영어로는 job enlargement라고 하고요. 1번 개념과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는 종업원이 중심 과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타 과업까지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의 직무를 중심 과업으로부터 보다 넓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만족감을 갖게 해 작업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무 범위를 약간 넓혀주는 것이죠. 이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이 과업수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는, 그죠? 실증 연구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직무 확대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은 단순 반복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과 유연성이 향상되어 노동 가치 및 고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이직률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직무 확대가 안 이루어지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 만족도나 직무 만족도가 낮아져서 이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 구성원이 잘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고 이제 성과를 내면은 이런 형태로 또 직무 확대라는 걸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동기부여 순환으로요. 자, 3번에 단점이 있습니다. 작업자에 따라서 새로운 직무의 추가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딱 정해진 업무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는 직무를 더 맡기게 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죠. 권한과 책임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실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추가로 주어지지만 그 업무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 집행 업무만 이제 주어지게 될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실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직무 충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job enrichment라고 하고요. 자, 1번 개념과 목적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이는 관리 기능들 중에서 실행, 두의 영역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계획, 플랜의 영역과 통제, 통제는 이제 평가하고 통제하는 거죠. 이런 C의 영역까지도 종업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아 성취감과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높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직무 설계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관리자는 직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작업자의 능력 신장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무 확대는 좀 수평 방향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직무 충실은 이제 직장 상관이 하는 약간은 그런 재량권들이나 의사결정권이 추가로 좀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상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후배 직원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의사결정권 중에 일부를 이제 떼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부하 직원이 성과를 잘 내면 그것이 취합되면서 거기 더해져서 직장 상관이 성과가 되기 때문에요.
조직 구성원들 중에 자기를 이제 승계할 수 있는, 자기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그렇게 의사결정권을 미리 좀 훈련을 시켜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도 되고요. 이 조직 성과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방법들을 볼게요. 직무 특성 모형에 입각한 직무 충실화 방법들로는 과업의 결합, Combining Tasks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분업화된 과업들을 관련 업무 단위로 좀 묶는 거고요. 작업 과업 단위 구성, 그죠? 그래서 Firm Nature Work Unit이라 그래서 의미가 있고 정체성이 명확한 하나의 작업 체계로 이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계 수립, Establish Client Relationship이라 그래서 내외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요. 수직적 직무 확대, Expand Jobs Vertically, 의사결정 권한과 통제 권한의 부여이고요. 피드백 경로 공개, Open Feedback Channels, 그죠? 업무 성취 정도를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직무 충실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과업을 결합하고 의사결정 권한과 통제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자신이 의사결정에서 집행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 경로가 공개되는 등 이렇게 이런 내용들 다 묻게 되면 이것이 직무 충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충실화를 위한 방법들과 핵심 직무 특성을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답에 써주시면 확실히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우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훈련을 여러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를 위한 방법들이 방금 제가 언급하셨던,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직무 특성 모형이나 직무 특성 이론의 핵심 직무 특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들로 해서 잘 보여주시면요. 확실한 추가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또 수업 첨부 자료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럼 3번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직무 충실을 하게 되면요. 더 큰 통제력과 존경을 기대할 수 있는 수직적 직무 확대인 직무 충실은 조직 만족도와 작업 만족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률과 결근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것은 다 설문조사 등으로 다 또는 이제 조직 내 이제 인사 통계 자료나 조직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다 실증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회기 분석을 많이 씁니다. 회기 분석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4번의 단점입니다. 자,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피드백은 미래의 해결책보다 과거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미래, 그죠? 과거도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과거에 이랬는데 이게 평가 결과가 이렇다.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재량권이 비효율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죠? 그러니까 직무 충실이 이제 트레이닝이 충분히 안 된 분에게 이게 주어지게 되면 재량권이 주어졌을 때 이제 비효율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장 욕구가 낮은 종업원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죠? 이 직장 상관이 하시는 이런 의사결정권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의사결정권에 추가로 주어지면 그런 조직 구성원들이나 종업원들은 이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그죠? 이런 점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의 직무순환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job rotation입니다. 자, 1번 개념과 고려사항들이죠. 자, 직무순환은 조직 내에서 여러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작업자에게 다양한 직무를 순환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술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순환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 체류기간, 직무의 난이도, 적응기간, 이동될 직무들이 가지는 권한의 크기,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무순환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같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루함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여러 직무들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둘째는 다양한 직무들이 수행을 통해서 작업자의 기술 다양성, 스킬 버라이어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업은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업무도 시켰다가 또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도 시켰다가 또 그 인력은 다른 업무를 시켰다가 이런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어요. 셋째, 작업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를 제공하여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력 개발의 지원 방안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력을 쭉 이제 커리어 패스를 짜가실 때 한 업무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잡 로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직무를 하시게 되면 또 그것이 자신의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경력 개발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3번. 자, 첫째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조직 구성원을 이제 여러 직무들로 순환 배치함에 따르는 생산성 저하가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 배치를 해서 이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그 직무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육 훈련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 저하가 그 원인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신입 작업자의 적응 문제와 감독자의 불편함 등 작업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 업무를 잡 로테이션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시는 분은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죠. 또 감독자분의 입장에서는 또 귀찮죠. 이 새로 와서 또 다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신입 작업자가 잘 못하는 부분은 또 감독자가 다 메워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게 또 귀찮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감독자의 불편함 등 작업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셋째는 동기유발 잠재 점수 NPS가 낮은 직무에서만 그 순환이 일어날 경우에는 직무의 의미 충만성 제고에 제한적 영향만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잡 로테이션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조직 내 그렇게 중요도가 낮은 좀 NPS도 낮은 그런 직무에서만 이제 직무 순환이 일어나면 좀 그렇게 조직 구성원이 그렇게 뭐 의미 충만성 제고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그렇게 막 좀 약간은 좀 짜투리 업무들만 맡게 되면 좀 죄송합니다 속칭 그럼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지루함은 덜 수 있어요.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지루함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루함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단점. 자 넷째는 업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성의 필요로 인하여 직무 순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주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재무 쪽으로 크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점점 뭐 관리자급 임원급으로 올라가시면 그 업무 쪽으로 집중이 되시죠. 그 밑에서는 여러 업무를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또는 인사 쪽으로 또는 조직 관리 쪽으로 전문가 쪽으로 커나가시는 분들은 부하 직원이실 때는 여러 잡 로테이션을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만은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시면서는 이제 특화된 부분의 전문가로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직무 순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관리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무 순환이 모든 계층에서 다 이렇게 골고루 활용될 수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그죠? 조직 내에서 이제 승진을 하실수록 약간은 좀 직무 순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승진하면서 직무 순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조직 최고 책임자, CEO 후보자 이런 분들은 조직 내 또 여러 업무들을 다 아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약간은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CEO 후보자 이런 분들은 조직 내 여러 업무를 또 경험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조직 내 그 승진을 통해서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직무 순환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예,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3번의 결론입니다. 자, 한국 기업들은 직무 특성 이론의 시사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부여의 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 개선과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직무 특성 모형에서 저희가 시사하는 것처럼요. 직무 특성 이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의 이제 동기부여의 정도를 NPS 스코어의 업무를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 욕구의 강도에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이제 부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이제 심리적 특성의 이제 심리 특성의 변화를 주어서 조직 내 성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 작업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내재적 동기부여, 그죠? 동기부여 정도가 촉진이 돼서 동기부여 정도가 이제 올라가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아요.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그 개인적인 인사 성과를 확보하시고 그것이 모여서 조직 성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법 그런 조직 관리의 이런 그죠? 조직 관리 방법들이 이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이제 직무 특성 이론하고요.
이와 연계된 직무 재설계 방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셨습니다만은 예, 이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 리더십의 역할이에요. 제가 나중에 리더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시험제를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면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 제2차 시험 경영조직론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요. 이 답안지 작성하신 분들은 이 저희 이제 코로나19 극복 과정이죠. 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제가 거기 스마트폰 번호 올려놨죠.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워드 파일로 한 2페이지, 3페이지로 다 첨삭 파일을 작성해서 다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송부를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차 시험은 또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